유도 단원이야. 유도 단원이라서 보통 이제 유도 현상 하면 먼저 선이 되는 변화가 있어. 어떤 변화를 겪게 되면 그 변화로 인해서 뭔가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그건 이제 유도라고 한다 맞지? 여기서 보면 이제 전이 지금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기, 뒤에 자가 자기야 자기. 그러면 전기와 자기가 서로 뭐 어떤 거 하나가 변하면서 나머지 하나가 유도된다 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요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 하면 이제 요 식이 요게 다야. 패러데이 법칙. 여기서 V 하는 게 전압이야, 전압. 우리가 전압을 구체적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건전지 하면 1.5V 하잖아. 그때 1.5V 하는 게 여기 전압이에요, 전압. 그래서 요게 유도되는 전압인데, 자, 전압이 걸려 있지 않은 도선에 전압을 유도하게 되면 뭐가 흐르겠노? 이제 전압을 걸어주면. 전압의 차이를 걸어주면 그 차이로 인해서 에너지 받아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유도 전압하는 게 회로에 걸리게 되면 그 유도 전압이 걸리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다. 유도 전류가.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생뚱맞게 흐르진 않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 변화예요, 변화. 여기 보면 이제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물리에서 어떤 양을 델타 T분의 델타 S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뭐를 뜻하는 거예요? 델타 T분의 델타 S가 뭐예요? 얘가 시간 2초 만에 얘의 위치가 4m 변했다 이런 뜻이면 1초당 2m 변했다 이런 뜻이잖아. 결국은 2m/s라는 속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에서 이렇게 시간으로 어떤 물리량을 나누겠다 하는 거는 변화는 변화인데 델타가 변화값이잖아. 변하긴 변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알려주고 싶다 이거지. 요거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하긴 했는데 파이 자기 선속하는 거 줄여서 자속 뭐였는지 기억이 지난 시간에 했는데 안 나겠지. 자, 자기장을 선으로 표현한 요 선, 자기장이 어떻게 걸려있는지 표현한 선을 자기력선이라 했어요. 자, 만약에 자기력선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 그러면 자기력선 자체가 화살표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자기장 방향이 어디니 하면 화살표 방향으로 알려주면 돼. 자기장 방향이 이쪽입니다. 여기서는 이쪽입니다. 자기장의 방향은 자기 선속에서 잘 표현을 할 거라고. 방향, 화살표니까. 화살표 방향대로. 자, 근데 자기장의 방향 말고 자기장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자기력선에서. 둘 다 표현할 수 있어. 자기력선에서 자기장의 크기는 모여있는 정도라 했어요. 모여있는 정도. 그래서 밀도라는 말을 썼어요. 밀도. 자기력선이 작은 면적에 많이 모여있으면 여기는 자기장이 강한 거야. 큰 면적에 퍼져 있으면 여기는 자기장이 상대적으로 얘보다 약한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밀도, 자기력선의 개수 밀도, 수밀도 표현한다. 그래서 보통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개수 퍼 미터 제곱. 그래서 자기장의 단위를 테슬라 쓰는데, 자, 수밀도 이게 자기장이야, 자기장. 자기장이 2테슬라다 하는 거를 그냥 요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두 개, 1m 제곱당 자기력선이 몇 개 지나가는 정도의 밀도다. 두 개 정도 지나가는 정도의 밀도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자기장이 이런 면적이 걸려있대. 자, 얘 자기장은 2테슬라래. 근데 여기 면적이 4m 제곱이야. 했는 느낌 나지? 여기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 총 개수는 몇 개니 물어보면 1m 제곱당 두 개 지나가는데 4m 제곱이잖아. 그럼 몇 개 지나간다? 8개 지나간다 이거지. 8개. 요렇게 계산하는 게 자속입니다. 자속. 자기 선속. 그래서 어떤 면적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총 개수란 다발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요 유도 현상이 일어나려면 선행돼야 되는 변화가 자기 선속의 변화야. 그래서 자기 선속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냐가 중요한 물리량이 되는데 그냥 비교를 그렇게 하면 돼. 자,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찍거든. 그래서 자꾸 여기서 그리는 거야. 좀 더 나가면 영상이 안 나올 거야. 자, 그래서 자 변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변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자, 먼저 우리가 아까 2테슬라의 4m 제곱했을 때 8이라는 값이 뭐를 통해서 나왔어? 자기장이라는 거는 밀도를 나타내니까 이 자기장이라는 값의 면적을 곱해서 총 개수인 얘를 나타냈다. 맞지? 맞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밀도가 변하면 자석이 얘 자기장을 만들고 있으면 자석을 멀리 보낼 수 있잖아. 이렇게 밀도가 변할 수 있잖아요. 자, 면적은 그대로인데 자기장이 2테슬라에서 4테슬라가 됐다고 하자. 그러면 자기 손속의 변화는 몇 개예요? 몇 개씩 변했어요? 2테슬라의 4m 제곱이면 8개 지나갔을까? 8개. 근데 4테슬라의 4m 제곱이니까 몇 개 지나가? 16개 지나간다. 그러면 변화량, 자기 손속의 변화량은 몇 개라 하면 돼? 플러스 8개라고 하면 된다. 맞죠? 플러스 8개. 자, 이거는 뭐를 통해서 계산한 거야? A는 그대로 있는데 뭐가 변해서? 자기력선의 밀도, 자기장이 변해서 이렇게 변한 거잖아. 맞습니까? 이렇게 변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거를 이제 현상으로 배울 거야. 우리가 뒤에서. 자, 이 테슬라는 그대로 있어. 이 테슬라는 그대로 있는데 면적이 2m 제곱에서 늘어났어. 8m 제곱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 자기 손속의 변화가 몇 개예요? 2테슬라로 2m 제곱이면 4개였잖아. 4개에서 2테슬라로 8m 제곱이 됐으니까 16개 됐다. 맞지? 그러면 얘는 델타 파이가 얼마야? 증가했다고 플러스 했어. 플러스 12개야. 자, 그러면 누가 더 많이 변한 거야? 얘는 8개에서 16개 됐은 거야. 8개 변한 거고 얘는 12개 변한 거잖아. 자기 손속의 변화만 보면 얘가 훨씬 많이 변했다. 맞지? 근데 문제는 요 두 상황 중에서 누가 유도가 더 심하게 될까? 유도 전압이 누가 더 크게 유도될까는 아직 몰라. 왜 몰라? 이렇게 변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모르잖아. 자, 변화는 얘가 더 크지만, 자, 얘는 이렇게 변하는데 12초 걸렸대. 그러면 얘는 이유가 있겠지, 뭐. 12초 맞지? 자, 이유 뭐야? 1초당 몇 개 변한 거야? 한 개 변한 거죠, 한 개. 근데 얘는 좀 작게 변했지만 이게 1초 만에 변한 거네. 얘는 1초 만에 몇 개 변한 거야? 8개 변한 거잖아. 그래서 요 양, 얘가 중요한 거야, 얘가.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는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많이 유도할 거다. 그래서 그 값이 유도되는 전압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골이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골이나 이런 애들을 자기장이 지나갈 거야. 근데 이 지나가는 자기장에 변화가 생길 거예요. 자기장이 변하든지 면적이 커지든지 이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개수가 변할 거야. 이렇게 그 개수가 빠르게 많이 변하면 변할수록 유도되는 전압이 크다. 전압이 많이 유도되면 전류가 많이 흐를 거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배울 거고. 자, 그 다음에 얘가 좀 중요해. 물리에서는 부호를 대부분 뭘 때문에 부호를 정해? 방향 때문에 정하지, 방향. 요것도 유도되는 방향이야. 자, 변화하는 방향과 유도되는 전압의 방향이 무슨 방향이다? 음의 방향이다. 음의 방향. 그래서 전자기 유도는 대표적으로 변화의 방향을 억제하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어떤 변화가 선행이 돼.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뭔가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가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이야? 변하지 않겠다는 뜻이지. 변하지 않겠다.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하기 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싶어서 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뭔가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이름이 있어. 여기 보면 렌츠의 법칙이라고. 요 마이너스 부. 이 자체는 패러데이 법칙인데 여기서 얘네들 둘의 방향이 반대다 하는 요 마이너스 부를 뜻하는 게 렌츠의 법칙이에요. 렌츠 법칙. 그래서 자기 선속의 변화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전압이 유도가 돼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거. 그러면 이제 그 반대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이거 한번 봅시다.
또 뭐, 솔레노이드가 4개나 있나? 자, 여기 솔레노이드 보니까, 자, 여기 맨 왼쪽 거 한번 볼게. 솔레노이드 나오면 감은 방향을 잘 봐야 돼. 감겨있는 방향대로. 요렇게 감겨있다, 맞지? 자, 여기서 표현을 해보면, 맨 왼쪽 그림이 요렇게 감겨있어요. 요렇게 감겨있어요. 자, 근데 위에서 자석이 움직이는 이유는 변화를 줘야 되니까 당연히 움직여야 되는 거야. 자, 자석이 다가온대. 가까이 온단다. 자,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는 어떤 자속의 변화를 겪겠노? 자, 여기 솔레노이드 여기 면적을 기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N극 자석은 어디로 자기장을 만들어? 나가는 자기장을 만든다, 맞지? 근데 이 자기장이 다가오잖아. 다가오면 이 솔레노이드의 요 면적 입장에서는 밑으로 통과하는 자속이 많아지지. 그런 변화를 겪잖아. 우리는 방향만 체크할 거야. 세게 말고. 그러니까 많아지면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한다며. 자속이 이쪽으로 강해지잖아. 그러면 어디로 유도하겠어? 원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자속을 만드는 방법이 솔레노이드에 어떻게 전류가 흐르면. 자, 솔레노이드는 전류가 흐르면 자속을 만들 수 있는 애잖아. 이쪽으로 많아지니까 반대로 만들면서 상쇄시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많아져서 이쪽으로 만드는 방법. 자기장 방향을 이쪽으로 잡으려면 감싸지면 전류가 이렇게 하면 된다, 맞지? 그러면 이 솔레노이드 코일을 따라서 전류가 이렇게 흘러주면 자속을 이쪽으로 만들면서 원래 변화와 상쇄되는 방향으로 자속을 만들겠다 이거지. 지금 흐르는 요 전류가 유도 전류야. 얘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흐르지 않았을 텐데 얘가 움직이는 변화를 겪으면서 이렇게 유도가 되었다. 하나 더 연습해보자. 요거 멀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연습해보자. 자, 솔레노이드 방향은 똑같아. 자, S극 자석이야. S극은 자기 쪽으로 들어가는 자석을 만든다, 맞지? 이런 애가 다가오고 있어. 얘가 어떤 변화를 겪어요? 이쪽으로 가는 자기장이 강해진다, 맞지? 자, 여기가 강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돼? 이쪽으로 만들면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감싸지면 전류가 아까랑 은 반대로 이렇게 흐르겠지, 이렇게. 약해지는 것도. 자, S극이 멀어지고 있어. 멀어지면 S극이 만드는 자기장은 이쪽 방향인데 이 자기장이 얘가 멀어지니까 약해진다, 맞지? 약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현상 유지. 여기가 약해지면 여기를 도와주면 되잖아. 얘가 이쪽으로 또 만들려고 유도하겠지. 그러면 감싸지면 얘랑 똑같이 흐를 거다. 자, 근데 이제 그 원리는 그런데 매번 문제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잡아주기가 힘들거든. 자,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한 거야. 솔레노이드야. 솔레노이드에 전류가 흐르면 얘 자체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어요? 도선 감아놓고 전류 흐르면 자석 역할을 할 수 있다 했지. 자, N극 자석이 다가옵니다. 얘는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 자, 솔레노이드가 이렇게 감겨 있어. 자, 이 솔레노이드는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애야. 유도 전류가 흐르면. 얘가 어떤 자석의 역할을 하겠노? 얘가 다가오니까. 당기진 않겠지. 그거는 현상을 도와주는 거잖아. 얘가 다가오면 밀어내는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밀어내는 역할.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 되면 돼? N극, 여기 S극. 고래 놓고 감싸지면 돼요. 그러면 이런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이거지. 그래서 다가오면 밀어내야 되고 멀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 멀어지면 밀면 안 되잖아. 더 멀어지잖아. 멀어지면 당기는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류가 흐르면 된다 이거지. 방향은 그렇게 잡아주자 이거. 예. 세기를 한번 좀 논해보자. 세기는 여기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유도 전류 이런 게 다 유도 전류야. 유도 전류를 강하게 만들고 싶어. 어떻게 하면 강해지겠노? 전류가 많이 흐르겠노? 자석이 센 자석이면 변화를 많이 겪을 거 아니야. 강해지겠지. 또 촘촘히 오케이. 자, 일단 얘부터 할게. 빠르게.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변화를 겪을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변화를 겪은 거고. 그 다음에 자석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움직이면 자석의 변화를 많이 겪겠지. 뭐 그런 거야. 그런 게 보통 먼저 적히는 거고,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게 이제 제가 말한 거지. 자, 가문수를 많이 갚는다. 맞나 틀렸나? 그 엄밀히 따지면 맞는 거 아이가? 여기 보면, 여기 뭐도 있노? 라지 N도 있잖아. 라지 N이 이게 도선의 가문수야. 도선이 많이 감기면 많이 감길수록 같은 변화의 유도 전류를 많이, 유도 전압을 많이 건다는 거거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세상에 갔는데 뭐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노, 맞지? 그냥 감을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느낌까지 가려면 어떻게 적어야 돼? 촘촘하게 감는다라고 적어야 되지. 근데 많이 감는다가 틀린 건 아니잖아, 맞지? 그거 틀렸다고 이제 글 올라오고 뭐 좀 난리 난 사건이 있었잖아. 근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건 안 적는 게 맞아요. 여기 엄청나게 많잖아, 적을게. 자석 센 거 쓰고, 가까이서 움직이고, 빨리 움직이고, 이런 거 다 쓰면 되는데, 그런 거는 뭐, 4개 쓰라 하면 이제 그거까지 쓰고. 어, 예, 촘촘하게 감는다. 아주. 오케이, 가보자. 자, 이 단어는 무조건 변화를 겪으면 무조건 어떤 방향으로 유도한다. 반대. 그래서 항상 뭔가 역반응이 같은 느낌이야. 오면 밀고, 가면 당기고. 청개구리처럼. 자, 여기서도, 자,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빨리 가보자. 자, 자석이 내려오고 있어요. 자석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당연히 이 A 고리랑 B 고리는 뭘로 만들어야 되냐면, 전류가 흐르지 못하는 애로 만들면 의미가 없어. 자석이 뭐 할 수 있어? 자석이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자기 선 속의 변화를 겪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전압이 유도가 되고 전류가 흐를 거야. 그 전류가 흘러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석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A 금속고리와 B 금속고리는 어떤 역할을 한다? 얘가 움직이면 그게 변하잖아. 얘의 움직임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꾸 뭐를 주고 싶어서, 힘을 주고 싶어서 전류를 흘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자석이 지금 요 위치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면 A 금속고리가 어디가 N극이 될 수 있도록, 왼쪽이 N극이 될 수 있도록, B 금속고리도 좀 멀지만 B도 여전히 얘 입장에서 얘가 다가오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가 N극, S극이 되면서 얘들 둘이가 얘를 밀 수 있도록 자석의 역할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N극 쪽으로 엄지손가락 대고 감싸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류가 이게 D대, 이게 앞이고, 요렇게 흐를 거다 이거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일로 자석이 넘어가면, 자, 얘들이 미는 힘이 너무 크진 않다 가자. 자, 넘어간다 치자. 일로 넘어가면 얘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의 운동 방향이 얘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이잖아. 잡아 당겨야 돼. 그러면 극이 바뀌어야지. 여기서 N극, S극. 그러면 극이 바뀌기 위해서는 얘한테 흐르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반대돼야죠, 반대. 근데 얘 입장에서는 여전히 뭐야? 다가오고 있잖아. 그러면 현상 이렇게 N극, S극 유지하면 될 거고, 전류가. 이제 이까지 가면 얘도 바뀌겠죠. 자, 그러면 자, A가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A 금속고리가 자석에게 주는 힘의 방향은 자석이 P에 있을 때랑 Q에 있을 때가 서로 반대다. 맞나 틀렸나? 자, 자석이 P를 지나갈 때랑 Q를 지나갈 때 얘가 바뀌었어. 금속고리가 자석에게 주는 힘의 방향은 반대로 바뀌었다. 틀린 얘기지, 맞죠? 자, 이 단원에서 유도 전류가 흘러서 얘가 자석의 역할을 해서 힘을 주게 됐는데 그 힘의 방향은 항상 누구랑 반대해야 돼? 운동 방향과. 움직이는 방향과 항상 반대해야지. 얘가 오니까 밀어내고 가니까 당기잖아. 그러면 운동 방향과 항상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줄 건데 이 자석의 운동 방향은 계속해서 어느 방향이었어?
이쪽 방향이었잖아. 그러면 이 모든 고리는 자석에게 지금 힘을 어디로 주고 있어? 이쪽으로 주는 거지, 이쪽으로. 그 방법이 밀어내는 거였고, 당기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전자기 유도 단원에서 자기력의 방향은 항상 누구랑 반대 방향이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그러면 자석은 항상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받으니까 끊임없이 자석의 속도는 어떻게 되겠노? 평지지만 끊임없이 자석의 속도는 느려지겠지. 운동 방향과 반대로 받으니까. 그러면 어디서 가장 빠르니 물어보면 P점에서 가장 빠른 거지, P점에서. 자, 그리고 뭐 조금 그런 좀 어눌한 느낌은 있지만, 자, 이 자석이 A의 중앙, 여기를 지날 때 A가 가장 많은 변화를 겪겠지. A랑 가장 가까우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자석이 B의 중앙, 여기를 지날 때 B 입장에서도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A가 겪는 변화와 이때 B가 겪는 변화를 비교해 보래. 누가 더 많은 변화를 겪어서 전류가 많이 흐를까? A가 많이 흐를 거야. 왜? 여기서 움직일 때가 여기서 움직일 때보다 속도가 빠르니까. 더 빠르게 움직일 거야. 그렇게 비교하면 돼. 아, 오케이. 뭐 3번은 자, 자석의 감소한 운동 에너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며. 에너지는 공짜로 감소할 수는 없어. 자,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건 썼다는 얘기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누가 쓴 거야, 결국은? 어, 전류가 흐른다는 얘기는 고리에 저항이 있다는 얘기야, 저항이. 그러면 저항에 전류가 흐르면 우리는 뭐 배웠어? 에너지 쓴다고 배웠잖아. 어, 그게 빛으로 나오면 전구고, 열로 나오면 난로 같은 거고. 에너지 쓴다 이거지. 그러면 요 금속 고리가 쓰는 전기 에너지가 얘가 잃어버리는 뭐 운동 에너지다. 오케이. 다음. 자, 넘어와서 또 한번 봅시다. 자, 자석이 다가옵니다. 자석이 다가오니까 그것 때문에 얘가 유도 현상을 겪었어. 자, 얘는 결과부터 먼저 보여주네. 얘가 유도 현상을 어디로 겪고 있어요?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겪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이 되는 자석 역할을 하도록 결정이 났다 이거지. 맞나? 자, 여기 자석의 P쪽 면이 무슨 극인지 모르겠지만 얘가 다가오니까 얘가 이런 자석 역할을 하게 됐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지. 얘가 다가오면 얘가 뭐 하도록 얘를 밀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 했잖아. 그러면 P가 무슨 극이야? N극이다. N극. 자, 솔레노이드 감은 방향 보고 여기가 N극, 여기가 S극인 이런 자석의 역할을 솔레노이드가 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여기 어디로 흘러야 돼요? 자, 엄지손가락 대고 감싸줘서 솔레노이드 감은 방향 보고 전류가 이렇게 감겨 들어가면 여기서 전류가 들어가고 여기서 나와야 이렇게 감긴다 맞지?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지. 그러면 AB 하면 안 돼. AB 하면 안 되고 AB는 이것도 AB야. 요 검육에 끼우고 A, G, B 이렇게 표현해 줘야 돼. A, G, B. 자, 3번은 자석 자체는 일정한 속력으로 접근을 하는데 접근하는 동안 유도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변하니 묻는 거야. 자, 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얘가 여기서 움직일 때랑 여기서 움직일 때 언제 유도 현상이 많이 일어나겠노? 가까이서 그 속도로 움직일 때가 변화가 많겠지.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똑같은 속도로 오더라도 여기에 유도되는 전류는 점점 어떻게 된다? 강해진다. 그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랑 유도 전류가 강해진다는 건 다른 얘기야. 그치?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변화를 겪었다는 얘기고 유도 전류가 강해진다는 거는 그 변화가 강해진다는 뜻이지. 오케이? 어. 다음. 음. 자, 요거 하려고 그 방금 전에 그거 좀 강조했던 건데 일단은 여기서 한번 볼게요.
직선 도선. 여기서 직선 도선이 있어. 그 다음에 요 사각형 도선이 움직여요. 자, 일단은 누가 변화를 겪는 거냐면 얘가 겪는 거야, 얘가. 자, 얘가 이쪽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면적은 여기야, 여기. 여기를 관심 있게 봐야 돼, 여기. 자, 얘 자기장 어디로 만드노? 여기 면에 자기장 어디로 만드노? 돌리면 뚫고 들어가게 만든다, 맞지? 자, 근데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은 균일해, 아니면 불균일해? 크기가 다 똑같아, 아니면 달라? 다르잖아, 당연히. 가까우면 크고 멀면 약해지잖아. 그러면 자기장이 들어가는 자기장이라서 이렇게 표현할 건데, 밀도상 표현해보면 근처는 매우 밀도가 크지. 근데 가면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맞지? 그러면 자, 이 사각형 도선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더라도 얘가 점점 움직이다 보면 얘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기선 속의 개수가 밀도가 작은 곳으로 가고 있잖아. 작아지겠지. 그러면 변화를 겪는다, 맞지? 어느 방향으로 유도해야 돼? 들어가는 자기선 속의 개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그러면 들어가게 유도해야지. 들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니까 얘는 전류가 어디로 흘러야 돼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된다. 이거지, 시계 방향으로. 자, 그리고 여기 위에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Y축을 내가 자기장의 세기로 그림을 그리면 자기장의 세기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반비례 곡선이잖아.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고 있잖아. 자, 유도가 되는 거 맞아? 자, 유도 전류 세기 한번 물어볼게요. 정사각형 도선이 오른쪽으로 속도는 안 변해.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얘한테 유도되는 전류는 변할까 안 변할까? 변화의 여부를 보라는 게 아니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냐 적게 일어나냐 보는 거야.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더라도 얘는 변화를 약하게 겪는다, 맞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 자기장의 변화인데 여기서 같은 거리 움직일 때마다 이거잖아. 얘는 이 자기장에서 요만큼 움직이면 이 자기장이 되면서 이만큼 변한다, 맞지? 근데 계속 가면 갈수록 똑같은 거리를 갔지만 점점 그 변화는 작아지잖아. 그러면 변화를 덜 겪게 될 거니까 유도되는 전류의 세기도 약해질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해. 되겠어? 그게 이제 요거 뭐 말이고 3번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면 유도 전류 세기는 커진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지. 커진다. 하나만 더 볼게. 자, 여기에 얘를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얘가 움직이는 방법도 있지만 얘는 정지시켜 놓고 여기 전류를 증가시키는 방법도 되겠지. 여기 전류가 증가되면 어떻게 돼?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커지면서 밀도가 커진다는 거잖아. 얘가 변화를 겪는다 이거지. 자, 근데 그래프에서 이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점점 이렇게 변한대.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러면 이 도선이 겪는 전자기 유도 현상, 그 유도 전류는 세기가 어떻게 될까? 일단은 유도 현상을 겪나 안 겪나? 겪긴 겪잖아. 유도 전류가 흐를 거야. 근데 그 유도 전류의 세기는 변할까? 변하면 증가할까? 감소할까? 어, 생각해 보는 거지. 변화가 없다가 답이야. 얘는 일정한 유도 전류가 계속 흐를 거야. 우리가 유도 전류의 세기를 논할 때는 이 전류 세기는 얘가 그거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근데 이 그래프상에서 보면 얘한테 흐르는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해. 자, 같은 t초가 지나면 전류도 요만큼 변하고 그 다음에 요만큼 변해요. 근데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i의 제곱이 아니라 i에 비례하잖아. 그러면 이때 만드는 여기 자기장이 이때 만드는 자기장의 뭐 절반일 거 아니야, 절반. 그러면 계속해서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거지. 그러면 일정하게 증가는 증가인데 일정하게 증가하니까 변화를 보면 변화의 율은 변화가 없다는 거지. 맞습니까? 그거를 여기서 보면 결국은 이 그래프에서 우리가 뭐를 해석하면 기울기. 변화는 하는데 기울기가 계속 일정하게 변하잖아. 그러니까 이 변화율 자체는 변화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유도되는 유도 전류는 계속 일정한 세기를 유지할 거다 이거지. 그럼 만약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강해지려면 전류가 어떻게 변하면 돼? 이렇게 변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전류가 변하면 전류의 변화율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유도 전류의 세기가 점점 세질 거예요. 오케이. 됐어. 넘어오자. 씨, 왜 이렇게 많냐. 상호유도. 자, 상호유도 봐볼게요. 자, 일단은 코일의 감긴 방향 한번 보자. A 코일과 B 코일은 지금 감긴 방향이 동일합니까? 반대 방향입니까? 얘도 이렇게 감겨 있잖아. 얘도 이렇게 감겨 있다, 맞지? 자, 동일한 방향으로 감겨 있는 두 코일이야. 상호 유도는 어떤 하나의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계속 변할 거야. 자, 그러면 전류가 흐르는 솔레노이드 코일은 주변에 자기장을 만든다, 맞지?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에 얘가 영향을 받겠지. 근데 얘가 전류가 계속 변하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이 계속 변하겠지. 그 변화로 인해서 여기에서 무슨 현상이 일어난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서 전류가 흐를 거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스위치 닫을 거야. 스위치 닫았어.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전류가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겠지. 자,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 일단 보면 이렇게 자기장을 만드네. 자, 얘도 그냥 이런 자기장을 겪고 있다 생각하면 돼. 얘 때문에. 자, 근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강해진대. 그러면 여기에는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유도될까? 변화를 겪으면 그 반대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싶다 했잖아. 자, 얘가 지금 이쪽으로 자기장 만들어내야 얘랑 얘는 동일하게 관계 있어. 그러면 얘가 증가해서 이쪽 자기장이 증가하면 얘는 어디로 자기장 만들고 싶은 거야? 이쪽. 얘가 만드는 자기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흐르면 돼? 얘랑 반대로 흐르면 되겠지. 그러면 얘랑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면 전자유동성이 이렇게 일어날 거고 얘가 감소하면 여기 흐르는 전류랑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돼. 그러면 도와줄 수 있잖아. 자, 근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얘들 둘이 솔레노이드가 감은 방향이 같으니까 그런 거야, 같으니까. 자, 만약에 반대면 반대요. 요 반대 맞지? 자, 반대로 감겼어, 반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이 방향이야. 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강해졌대. 그러면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의 자기장이 강해지네. 그러면 얘는 어디로 유도를 하고 싶어? 얘랑 반대로 유도하고 싶어. 근데 감긴 방향 자체가 반대이기 때문에 얘랑 반대되는 방향의 자기장을 유도하는 방법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돼요. 그러면 반대로 방향을 만들면서 얘 자기장을 억제시킬 거다 이거지. 오케이. 어, 그렇게 네, 하면 되겠다. 됐어. 넘어가자. 음, 요것도. 자,
네오디듐 자석, 뭐, 센 자석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석이 센 자석이고, 플라스틱, 알루미늄 구리, 관에 너 얘를 떨어뜨릴 거야. 그러면 자연역학 실험이야. 떨어뜨리면, 혹시 뭐, 결과를 알고 있나? 이런 데 떨어뜨리면 자석이 그냥 맨 공간에 떨어질 때보다 느리게 떨어진다. 느리게. 이번 단원이 전자기 유도 단원이잖아. 맞죠? 자석이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이 자석은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니까 생판 그냥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런 금속관에 넣어놓고 떨어뜨리면 느리게 떨어진다. 느리게. 그러면 더 느리게 떨어질수록 어떤 금속관이야? 전류가 잘 흐르는 금속관이겠지. 전자기 유도 현상이 잘 일어난다 이거지. 그러면 얘의 존재의 이유는 뭐겠노? 플라스틱. 전류가 안 흐르는 애,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안 일어날 거니까 그냥 떨어진다. 그냥 중력 가속도로 떨어질 거다 이거지. 그럼 최고 빨리 떨어질 거야. 얘들보다. 오케이. 자, 보통 이제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런 자석이 알루미늄 관에 떨어졌어. 이런 해야 되나? 자, 그러면 얘가 떨어지면 밑에 있는 관의 이 부분들이 무슨 자석의 역할을 한다? 이런 자석의 역할을 할 수 있게 이 관이라는 거는 고리들의 엄청나게 빽빽하게 감은 고리로 가정을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런 N극, S극 역할을 하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되잖아. 이렇게 흐르는 전류가 계속 있다는 거지. 그러면서 얘한테 이제 밀어내는 방향으로 힘을 가해줄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맞지? 어. 야, 근데 한번 상상을 해봐. 이런 거 저번에 어디 유튜브에서 봤는데 이거를 어떤 교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대. 강의 가서. 그랬더니 카이스트 학생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물었대. 얘를 잘라내면 이 관을 이렇게 만들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 없잖아.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더라 이거지. 실제로는 일어나더라. 그러면 사실 전류를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명해야 되냐면 여기 그냥 요 옆면 있잖아, 옆면. 옆면 자체에 그냥 소용돌이 치듯이 이렇게 맴돌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 전류가 안쪽에 이런 식으로 자기장을 만들면서 얘를 밀어내는 거지. 그냥 묻자고 하는 거지. 그 정도는 안, 묻진 않을 거고. 그래서 요런 현상이 일어난다. 카이스트 학생들은 그런 것도 물어보나? 어, 그랬대. 오케이. 뭐 4번에서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를 많이 감소하는 뭐 실험은 어떤 관을 통과한 자석인가? 둘 중에 어떤 관? 느리게 떨어지는 관이겠지. 느리게 떨어지는 관에서 전자기 유도 현상이 더 많이 일어났다 이거지. 넘어가죠. 됐다. 이거는 문제에서 풀면서 넘어가죠. 저기 이제 문제 한번 가봅시다. 자, 자석과 고리 사이의 거리가 d. 자, 시간에 따라서 자석과 고리 사이의 거리가 감소한다. 무슨 상황? 가까워진다. 일정하다. 무슨 상황? 그냥 제자리에 있다. 얘는 멀어진다. 이런 뜻이네. 자, 그러면 일단은 변화를 겪는 과정이 여기랑 여기다 맞죠? 자, 근데 S극을 가까이에 두고 관 쪽으로, 이 금속 고리 쪽으로 S극을 가까이 두고 가까워지게 만들면 얘는 어떻게 유도하겠노? 얘를 밀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유도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황은 S극이 가까이 있는데 여기서 멀어지게 만들잖아. 그러면 오히려 당기기 위해서 이런 고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맞죠?
그러면 요 SN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N극이 밑으로 내. 그러면 밑으로 감싸지었을 때 그 방향으로 전류가 A, 요거는 A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져야 되고, 요렇게 역할을 하려면 반대 방향, B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세 구역이잖아, 맞지? 자, 구역에서 봤을 때는 요 구역의 의미는 안 생긴다가 의미겠지, 안 생긴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면 돼. 자, 여기 두 개는 둘 다 전류가 흐를 건데 상황이 반대지. 가까워지는 거랑 멀어지는 거니까 여기 T1일 때랑 T4일 때는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다 하면 되죠. 반대다. 자, 그리고 전류의 세기를 언급하기 위해서 자, 지금 여기서 요 그래프에서 여기 기울기랑 여기 기울기는 무슨 의미겠노? 단위 시간당 얼마나 빠르게 가까워지는지 멀어지는지 나타내는 거잖아. 그러면 자석의 속도겠지, 속도. 속도 크기. 누가 더 빨라? 여기가 더 빠르다, 맞지?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 하면 되나, 안 되나? 다른 조건 맞춰줘야지. 전자기 유도 현상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가까우면 많이 일어나잖아. 속도가 좀 작아도 가까울 때 많이 일어날 수 있잖아. 그래서 얘들 둘이 뭐 맞춰놨어? T1과 T4에서 뭐 맞춰놨어? 거리는 맞춰놨다, 맞지?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상황으로 맞춰놓고 여기가 더 느리고 여기가 더 빠르니까 어디서 유도 전류가 많이 일어나? 이때가 유도 전류가 많이 흐를 거다. 그렇게 비교해주면 돼. 그러면 기니디 보면 기억. T1일 때 A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T1은 이거였죠. A 방향. A 방향 맞고. 니은 T2부터 T3까지는 안 흐른다. 자기 선속이 증가한다 하면 안 돼. 변화가 없다 해야지. 틀렸고. 맞지? T2, T3 안 움직이잖아. 이걸 A에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 T4가 더 크지. 그냥 틀렸다. 오케이. 다음. 음. 금속고리, 반지 정도 생각하면 되겠네. 자, 전류 흐르는 직선도선, 얘가 뭐 하는 놈이야? 자기장 만드는 놈. 얘가 외부 자기장 역할을 하는 놈. 그 다음에 얘들 둘한테 흐르는 유도 전류를 확인할 거예요. 전자기 유도 현상. 자, 얘가 만드는 자기장 방향은 감싸지면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고. 자, 근데 이 금속고리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네. 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게 이 반지의 면적.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자, 이 면을 통과하는 자속의 변화. 이 반지 B는 어떻게 운동하고 있노? 도선 쪽으로 운동하잖아. 그러면 얘는 점점 강해지겠지, 자기를 통과하는 게. 그 다음에 이 금속권이 멀어지잖아. 점점 약해지겠지. 자, 그러면 얘는 들어가는 자기장 영역에서 이게 강해지고 있으니까 어디로 유도? 이쪽으로. 얘는 나오는 자기장이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 그러면 어디로 유도? 이쪽으로. 그러면 둘 다 유도하는 방향은 똑같다. 이것이 똑같다.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 유도 전압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누구의 방향이야? 변화의 방향이야. 변화. 자, 나오는 게 강해지는 거랑 들어가는 게 약해지는 거는 같은 방향의 변화야. 둘 다 어디로 유도해? 들어가게 유도하겠지. 나오는 게 강해지면 들어가는 게 약해져도 들어가게 유도할 거야. 그래서 유도의 방향은 서로 같은 거다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비니디 한번 가보자. 기억. A에는 시계 방향, B에는 반시계 방향. 이따 틀렸잖아. 둘 다 같은 방향이었지. 둘 다 위에서 봤을 때 무슨 방향? 들어가는 게 강해지니까 나오게 다 시계 방향이네. 아니야.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 들어가는 게 강해지니까 나오게. 얘는 멀어지잖아. 나오는 게 약해지니까 나오게. 둘 다 반시계 방향.
반대로 얘기했잖아. 일단은 반시계인지 시계인지는 중요한 게 아닌데 얘들 둘이 반대라고 했잖아. 그럼 틀렸지. 응. 니은 R만큼 이동하는 순간 A 두 반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서로 같다. 일단 맞아, 틀려요. 틀렸어. 그러면 누가 더 센데? 오케이. 자, 둘이 묶여있는 물체계지. 속도는 같을 거야. 그 대신에 누가 더 가까운 데서 움직여? 얘가 가까이서 움직이잖아. 그럼 같은 속도로 움직여도 가까이서 움직이면 유도가 더 세다 했으니까 얘는 틀렸다. 이걸 반지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점점 감소한다. A 멀어지고 있잖아. 점점 감소한다. 맞죠? 점점 감소한다. 오케이. 다음. 자, 여기서도 이 전원장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전원장치의 장치를 전류의 세기를 증가시켰대. 그랬더니 위에 금속고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유도했네. 금속고리가 어디로 유도를 했는지 먼저 줬어. 이 방향으로 유도했단다. 그러면 결과부터 아니까 감싸지자. 금속고리가 유도한 방향으로 전류 감싸지니까 이쪽 방향. 아, 이 금속고리가 지금 어떤 자석의 역할을 한다. 요 자석의 역할을 한다 볼 수 있지, 맞죠? 자, 그리고 여기 전원장치. 자, 이 전원장치가 얘를 뭘로 만들겠어? 자석으로 만들 거야, 맞지? 자, 어느 방향이 N극 자석으로 만들었는지가 우리가 궁금한 건데 이 전류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는 이 자석의 움직임으로 보면 이 솔레노이드가 이 원형 고리한테 점점 어떻게 된다 보면 돼. 다가간다라고 보면 돼요. 얘가 강해진다는 거. 맞나? 우리가 이제 계속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라 했잖아. 자, 얘가 전류 흘려서 얘 자석이 됐는데 전류가 강해지면 아, 얘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얘 반응이 이렇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무슨 극이다? S극이고 여기가 N극인 솔레노이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쪽으로 자기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감싸 씌웠을 때 전류가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로 나가게. 그러면 둘 중에 기역은 무슨 극이냐 했으니까 마이너스. 얘는 플러스 극이다. 오케이. 기역. 금속 고리를 통과하는 솔레노이드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전류가 강해지고 있으니까 증가한다. 맞죠? 증가하는 변화를 겪고 있다. 니은. 전원장치의 단자는 기역을 마이너스 극이다. 맞고. 이것. 금속 고리와 솔레노이드 사이에는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 자, 무슨 극이 마주보고 있어? 동일한 극이 마주보고 있잖아. 얘들 둘이는 무슨 힘? 청력 돼야지. 그랬다. 디귿 지문이 맞으려면 여기에서 전류가 어떻게 변하면 돼? 줄어들면 돼. 여기 전류가 줄어들면 얘가 그 방향으로 유도할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지금 뭐 이 전류 방향이 유지된다면 S극, N극 유지된다면 얘 전류가 줄어들면 여기가 N극으로 유도되겠지. 그러면서 서로 당기는 인력 발생할 거다. 오케이. 어, 이렇게 많아? 어, 요- 유연분석 3, 이거, 여기 하나 넘어갔어. 이거 가보자. 5번 가보자. 5번. 자, 용수철이 올레 길이에서 x0만큼 늘어난 상태로 자, 정지한 상황이래. 자, 그 상황에서 자석이 연직 위로 운동하는 동안 저항에는 A, 저항 B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다. 자, 자석이 위로 움직이면 A, 저항 B 방향. 이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른대. 자, 그러면 유도 전류 흐르는 얘가 어떤 식으로 자석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이 자석을 알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는 감싸지면 이렇게 들어가는 전류가 감싸지면 얘가
요렇게 자석 역할을 하고 싶다 이거지. 그러면 자석이 현재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솔레노이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잖아. 멀어지는 자석을 얘가 당기고 싶을 건데 요렇게 하면 당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자석은 NS극이다. 그래서 기역은 N극이다. 맞아. 니은. 자석이 연직 위로 운동하는 동안 코일에 의해 자석이 받는 자기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다. 위로 운동하면 아래로, 아래로 운동하면 위로 받겠지, 위로. 운동 방향과 반대로. 그래서 연직 아래 방향이다. 맞고. 디귿. 이 순간부터 자석이 연직 위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가 내려와서 정지했을 때 결국 원래 길이에서 늘어난 길이는 x0다. 이런 말은 막 엄청 계산을 하라 이런 게 아니고 얘가 원래 시작할 때 얼마 시작했어? x0 시작했잖아. 근데 얘가 마지막의 모습도 x0에서 끝나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 변화가 있다는 말이야, 없다는 말이야. 원래 위치에 정지해서 출발했는데 그다음 그 위치로 가면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변화가 없다는 말이잖아. 근데 이번 단어는 에너지가 변화가 없으면 안 돼. 가만히 건전지 안 단 회로에 전류가 계속 흐르잖아. 그럼 에너지 써야 되거든. 반드시 얘가 여기에 있는 움직이는 이런 애들이 역학적 에너지를 잃어야 돼. 그러면 결국은 원래 위치까지는 가면 안 되고 X0보다는 뭔가 그 위치보다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상태로 가겠지. 그래서 X0이다 하는 건 일단 틀렸어요. 계속 끊임없이 에너지를 잃어야 된다. 하나만 더 주세요. 하나. 내가 눈치 볼 일인가? 자, 그림에 보면, 아까 우리 말했던 거, 알루미늄관과 구리관, 똑같은 자석들을 틀어서 비교. 똑같은 자석은 아니고, A 자석 또는 B 자석들을 틀어서 표에서 비교했네. 자, 이번 실험에서는 얘가 느리게 떨어지는 게 유도가 잘 되는 거야? 빨리 떨어지는 게 잘 되는 거야? 느리게 떨어지는 게 전자기 유도 현상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일단은, 이렇게 비교하면, 자꾸 실험표가 나오면,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야. 하나는 우리가 통제를 시켜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뭐는 통제시킨 거야? 자석은 하나로 통제시켰잖아. 자, A 자석을 썼는데 같이 알루미늄관과 구리관에서 실험해 보니까 어디서 더 느리게 떨어지더라? 구리관. 그러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류가 누가 더 잘 흐른다? 구리가 더 잘 흐른다 하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교하면 같은 관으로 통제시켜 놓고 같은 알루미늄 관에서 했더니 A, B 자석 누가 더 느리게 떨어졌다? B가 더 느리게 떨어졌다. 그러면 B가 A보다는 더 센 자석이구나. 그러면 이 결과도 마찬가지야. 같은 구리관이면 A보다는 B가 더 늦게 떨어질 거야. 같은 자석이면 두 관 중에서 얘가 더 늦게 떨어질 거야. 그러면 기니디 A는 B보다 세기가 약한 자석이 더 맞고 가는 뭐 3초보다 5초보다 크면 그냥 5초보다 큰 거지. 5초보다 3초보다 작다 했으면 틀렸고. 이거 자석이 낙하하는 동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얘는 끊임없이 감소하는 거야. 도와준 적은 없어. 감소한다. 그러면 저기 숙제는 내가 지금 책이 없어서 정규 씨 잠깐만. 응. 여기 바로 표시해라. 자, 그 앞에 단원이 자석 남아 있을 거야. 그 활용 쪽은 안 풀어도 돼. 우리 뒷단원 넘겼으니까. 그 앞에 어디까지 푸냐면 페이지 67페이지 83번까지. 67페이지 83번까지 거기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 유도 들어와서 내순이 별로 없네. 10
18번까지 하자. 18번까지. 115페이지 18번까지. 1번부터.